암 진단을 받은 지 3년, 항암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도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방 환자는 똑같은 암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암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암은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말도, 암은 자연 치유가 답이다는 말도, 왜 둘 다 위험한 거짓말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면 암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암은 발견 즉시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암과 함께 살아도 된다, 자연 치유로 나은 사람도 많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두 주장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쟁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왜 어떤 암은 무조건 수술이 답일까? 먼저 수술을 서두르라는 쪽의 논리부터 볼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증식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암이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대장암, 갑상선암 일부, 위암, 이런 암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만으로도 완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퍼지는 전이가 시작됩니다. 전이가 시작된 암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암은 치료 난이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암 골든타임이 있는 암이라는 인식이 의료진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통합니다. 2. 항암 치료 그렇게 무서운 게 맞을까?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과거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본 극심한 부작용 때문일 겁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반복하고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모습이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의 항암 치료는 10년 전, 20년 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표적 치료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 면역항암제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도록 유도. 부작용 조절 약물의 발전. 이런 변화 덕분에 예전보다 치료 과정을 견디기 수월해진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항암 치료는 이제 하나도 안 힘들다는 뜻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은 여전히 천차만별입니다. 3. 암과 함께 산다는 말 완전히 틀린 걸까?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이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학에는 실제로 적극적 감시 액티브 서베일런스라는 정식 치료 전략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암의 변화를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부 저위험 전립선암, 일부 갑상선 미세암입니다. 이런 암들은 진행 속도가 워낙 느려서 수술로 인한 후유증 요실금, 발기부전, 목소리 변화 등이 오히려 삶의 질을 더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위험군이라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특정 암에만 해당하는 전략입니다. 모든 암은 방치해도 괜찮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4. 암을 그냥 두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암은 종류에 따라 진행 속도가 극과 극입니다. 어떤 암은 몇 년째 거의 변화가 없이 조용히 있는가 하면 췌장암, 소세포폐암, 일부 혈액암, 이런 암들은 몇 달만 해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치료 안 받고도 몇 년을 더 살았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암도 같은 케이스일 거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암의 종류를 정확히 모른 채 일단 지켜보자는 선택은 도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통증 심각함이라는 공식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간암, 대장암, 폐암, 신장암 같은 암들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6. 자연치유 사례 왜 계속 회자되는 걸까? 인터넷에는 항암을 거부하고 자연치유로 나았다는 사례들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실제로 극히 드물게 암이 스스로 줄어드는 사례가 의학 논문에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는 널리 퍼지지만 치료를 미루다가 상태가 악화된 사람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드문 성공 사례 몇 개를 근거로 치료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건 통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 치료보다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이미 다른 질환이 많거나 암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치료 자체보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완화의료입니다. 통증 조절, 영양 관리, 호흡 관리, 심리적 지원. 이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또 다른 형태의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8. 결국 정답은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이면서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 적극적인 치료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일부 저위험 암 적극적 감시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행성 암 치료 효과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 강도를 결정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자연 치유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며 일반적인 치료 전략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결국 암의 종류, 병기,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치관을 함께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암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아니라 어떤 암인지, 치료를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따지는 것이 현대 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정보 하나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